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육도 무너뜨리고 또 군대도 무너뜨리고 사실은 군대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과 이 안보가 무너지게 되면 정말 우리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군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드리면 2010년도에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뭘 했는가 하면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군형법을 없애라, 학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없애라 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내에서 학문성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국가인권위가 뭐라 그랬느냐, 두 사람이 합의하에 학문성교하는데 왜 그걸 처벌하느냐, 그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는 20대 젊은이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거기서 마음대로 학문성교하라 그러면 그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또 상사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사가자 그러면 그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가지고 학문성교를 당하든지 또 배우든지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동성애가 순식간에 퍼져요. 그래서 외국에도 보면은 군대가 먼저 허용이 되고 동성애가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는 하여튼 이 동성애 확산을 위해서 군대 내에 이 군형법, 학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없애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없어지면 큰일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는데 거기서 학문성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플이 생기죠. 커플, 동성 커플. 동성 커플이 생기면 또 상사가 또 하자 그러면 또 하는 사람 생기면 그 군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커플끼리 이제 더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학문성교를 많이 하다 보면 기저귀를 차야 돼. 기저귀. 남자의 경우에는 학문에도 하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전투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인권위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군대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군대 내에서 군대 들어갈 때는 에이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음성 정말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매년 몇십 명씩 에이즈에 걸려서 제대를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군대 내에 지금 동성애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학문성애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걸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해 몇십 명씩 에이즈에 걸려서 제대하는 판국에 그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 국가인권위는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려고 지금 아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은 또 아침에 국회를 갔어요. 국회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잘못된 법안은 막아달라, 또 좋은 법안은 만들어달라. 근데 제가 한 의원실에 가니까 국회의원이 상임위 갔다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오늘 정말 아침부터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왜 대판 싸웠는가 하면 건강가족기본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법인데 이 저쪽에서 이 건강가정에서 건강을 빼버리라고 그래요. 건강을 빼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다양한 가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하려고 아주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하여튼 국회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아침에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하여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군인권보호관이 정말 그렇게도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설치해라. 그리고 우리 군의 임무가 뭡니까?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관이에요. 군은. 이런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만 우리의 인권도 보호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은 거기 지금 인권이 보호되고 있나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인권이 보장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전군 구국동지회 자유수호천사 부회장 김영입니다. 저는 작년 2월에 육군 중령으로 21년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연사로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최근까지
군복무를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권의 이름으로 군 지휘체계, 지휘관을 모욕하지 말라입니다. 최근에 저는 7군단장 해임 국민청원이라는 걸 봤습니다. 우연하게. 도대체 군대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 바깥 세상까지 왜 저런 얘기가 나올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봤지요. 그랬더니만 첫 시작 문구가 이렇습니다. 윤희철은 원칙주의자다. 그래서인지 군인의 기본 요소인 체력을 엄청나게 강조한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도할 정도로 원칙을 지킬 것을 부하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원칙은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 그 얼마나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원칙, 군대 하면 원칙이 가장 잘 지켜질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 아닙니까? 뭐가 지나치게 가도할 정도로 원칙을 부하에게 강요했습니까?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군장 무게를 허위로 속여 행군을 하고 행정병, 군종병 등 일명 꽃보직의 병사들과 일반 병사들의 훈련 형평성을 묵인하고 병사들의 약한 전투력에 만족하며 부하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원칙을 지키지 않는 허약하고 신뢰감 없는 군단장을 원하는 겁니까? 자, 우리 그러면 7군단이 어떤 군단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7군단은요, 대한민국 유일의 공격부대입니다. 공격부대라 함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7군단의 경내 구호도 북진입니다. 북진. 자, 그러면 공격부대가 전투력이 세야 할까요? 방어부대가 전투력이 세야 될까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7군단의 전투력은 최강이어야 합니다. 맞죠? 자, 특급전사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급전사는 기본 체력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체력은 진짜 기본입니다. 전투 기술, 예를 들어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하기, 단독 군장으로 달리기, 사격 20발 중에서 18발 이상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주특기라고 있습니다. 소총수면 소총수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숙달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한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합니다. 정신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체력과 전투기술 그리고 정신력, 이 모든 걸 평가했을 때 최고의 수준에 올라온 사람들이 특급 전사라고 우리는 존경을 표합니다. 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다 찬성합니까? 반대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회에 아직 수용할 자세도 그 환경도 안 되어 있는데 어디 군에다가 동성애 카드를 내미는 겁니까? 군대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그런 곳입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실컷 길을 가다가 물어보십시오. 자, 언제가 가장 건강했습니까? 언제가 가장 체력이 좋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군대에 있을 때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도. 그죠? 자, 근데요, 이제 군 복무가 신성한 병력의 의무를 하면서 건강과 강인한 체력을 키워가는 곳이 아니라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의 일심만을 생각하는 나쁜 습관을 배우고 동성애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와 에이즈까지 감염되는 젊은이들의 무덤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가라지들을 물러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들이 다 어딨냐면 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인권법, 군내 동성애 차별 금지법 만든 놈들이
우원시 같은 놈이 만들어서 우리가 꿈동산 교회 4월달에 갔더니 교회 안에서도 놀랬지만 그다음 주부에 나는 이런 거 한 적이 없다고 주부에 실었습니다. 제가 2013년 3월 12일인가 여기에 51명의 이름으로 우원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다 큰 대형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 장로 이런 이름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최근에 9월 1일 날 여러분 다 아시지만 교회 행사 하셨죠? 그 사람들이 딱 여기 생긴 줄 알더라고.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두 번째, 군대에서 군형법 92.6을 없애주라. 세 번째,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라. 이 세 가지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현주 의원님 오셨으니까 첫 번째, 저는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면 안 되냐? 우리 김병일 교수님 오셨지만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 그것도 조금만 중요해.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의 정의를 바꿔요. 차별의 정의를 지금도 우리는 지금까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차별의 정의를 어떻게 태어나지 이런 사이로 우대하지 말아라, 배제하지 말아라, 구별하지 말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대하지 마라, 배제하지 마라, 구별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마라. 저는 여기서 구별하지 말는 말이 정말로 사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서요 구별하지 말는 말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고민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 아니 몇 달 안에 아니 최소한 몇 년 안에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지킬 것인지 고민합니다. 저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의원도 아니고요.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서둘러 왜 이 시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왔을까라는 스스로의 질문 앞에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헌법도 무시한 채 공정하지 못하며 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헌법 20조 1항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며 헌법 19조 사상 신념을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며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친동성애 옹호 정책을 펼치며 오히려 그들을 반대하는 보편적이며 도덕적인 국민들이 혐오 세력이라고 이름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5.18 유공자라면 2억 원씩 주면서도 세월호의 성역화를 만들어가며 국민의 혈세로 자꾸만 검증되지 않은 가짜 인권센터, 가짜 노동인권기관 등 문정권이 말아먹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나라 전반에 걸쳐 속수무책임 속에 이제는 국가의 안보까지도 무너뜨리려는 이 정권의 분노의 목소리를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틀 전 저는 취임 후 3년 동안 국가의 호국순혈들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숭고한 핏값으로 산 6.25 기념식에 무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일까? 어느 나라 대통령일까? 합리적 의심과 함께 또 한 번 분노를 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굵게하는 자가 과연 대통령일까? 9.19 군사합의라는 국민들의 위성와는 전혀 상관없는 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의 하늘길, 물길, 육로까지 대놓고 활체시키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이 치매가 걸린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모름지기 국가 간 군사합의란 쌍방이 지켜져야 하거늘 남한만 지키고 북한은 대놓고 미사일을 쏘는데 세계 언론은 미사일이라고 정확히 북한의 도발을 천명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뭐가 두려운 것인지 원인 불명의 발사체라며 계속 연구 조사 중이라고 국민의 안전에는 전혀 상관없고 다수의 국민들을 괴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발사체는 미사일, 로켓 등을 포함하는 더 큰 범주의 용어입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이 우리 정부에서 미사일이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배하기에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한의 군사 합의가 무색할 만큼 북한이 연일 공중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6월 15일 바다에서는 엔진 달린 북한 목선을 우리 영해 57시간 동안 보란듯이 유람하며 항해하며 120km를 돌아다니며 뻔뻔스럽게 정박하고 우리 국민에게 핸드폰까지 빌리는 경악을 넘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우리 군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무시하고 우리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다시 한번 반증시켰습니다. 국민의서와 상관없이 연일 북한을 북싱거리고 남북한의 군사 합의를 깼으니 이제 평화 통일 따위는 없다고 논평을
전에 정식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하필 이 시점에 작년에도 트랙터 100대 77억 4천만 원어치를 보내더니 올해 5월 8일에는 한 대 7,740만 원어짜리 트랙터 27대 20억 8,900만 원을 보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용불자가 이렇게도 많은데 신용불량자가 이렇게 많은데 먹고 살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먹고 살기 싫습니까? 오직 북한 바라기만을 하는 문통은 국민 혈세 그만 짜내 북한에 그만 보내고 그렇게 보내고 싶으면 대통령 네 돈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준용이 엄마 김정숙 씨 당신 절친 손혜원에게 협찬 받아서 니네끼리 북한에 보내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김정은은 요청하지도 않은 쌀을 몇 천억에 달하는 5만 톤을 또 보낸다는 황당한 우리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바라보며 6월 15일 북한 어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왔는데 17일 대통령은 연차 쓰고 영화 보러 다니고 사리 분별 못하려면 대통령 즉각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불 외교 형태 우리 정부 국민까지도 우습게 보며 또다시 북한 어선 한 대가 그 이후에 다시 조사도 없이 되돌려졌다는 것을 바라보며 더 이상 군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나라가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정신없는 짓을 하니 국가인권위원장 최영희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모르세하며 탈북민의 강제 북송도 모르세 이자가 진정 인권위의 수장이 맞는지 한양대 가짜 인권 파리의 수장으로서 진짜 인권도 모르는 당신은 당장 사퇴하길 바랍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남매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보가 무너진 상황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군형법 92조 6항을 고치려는 움직임 속에 군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려 정신해제를 만들려는 저들에서 검은 촉내가 너무나도 보입니다. 전 신랑은 20년 전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철책을 지켰습니다. 최근 인권위가 군대의 동성애를 허용시키려는 군형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군대는 오직 상하 복종기관인데 상관 앞에 절대 굴복해야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형법이 폐지되면 사실상 군의 기강은 사기등이 떨어지고 군의 힘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으며 군대는 스스로 자멸해질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군형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군형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군대가 언제부터 동성애를 허용해야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군대 내에서 외쳤습니까? SNS에서 군복을 입고 남성 간의 파트너를 구하거나 군복을 입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모습을 보며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해졌습니다. 군대의 본질은 나라를 지키고 혹시 모를 전쟁을 대비해서 늘 몸과 마음과 생각조차도 오직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우선시되어야 하며 군대는 개인이 아닌 조국입니다. 단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하이에나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군대는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파트너를 찾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더럽고 변태적인 동성애를 수용한다면 그래서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한다면 저는 절대로 사랑하는 제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내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실 수 있습니까? 아들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내 아들이 대한민국의 군인이 아닌 학문 성교를 원하는 선임 또는 같은 사병의 성파트너가 되는 것을 절대 거부합니다. 안 그래도 군대는 사회와 격리되어 폐쇄성을 가지며 특수성을 띠며 공간들이 많기에 군형법 92조 6항이 폐지되는 순간 군대는 동성애자들의 파티가 될 것입니다. 남교장의 파티가 될 것입니다. 2004년부터 2014년 기준으로 10년간 군대 내 에이즈 환자가 무려 232명이 넘었습니다. 생떼 같은 아들을 군대 보내놨더니 수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 환자가 되어 나온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군대 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즈 환자를 양성하는 동성애! 그러면 언론 보도 주치 제8자 성적 소수자 인권으로 동성애 행성교가 에이즈 주요 경로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주칙을 만들어 이 불편하고도 위험한 얘기를 해주는 언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헌법에는 양성평등, 법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결합을 말하고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말도 안 되는 제3의 성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국 80% 이상 정규직 교육감이 진행하는 나쁜 학생 인권 조례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섹스할 권리,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잠잘 권리, 부모 교사를 고발할 권리, 임신할 권리, 일찍 가입할 권리는 있으나 책임이 없는 아동 성애와 젠더 이론, 성인지 성평등, 노동인권, 민주사회 등을 가리키는
가리키며 나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괴물이 되어서 더러운 정치인들의 투표 장소로 되는 홍위병이 되어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멈출 수가 있습니까? 현 정권에서 헌법을 역행하고 거스르며 무소호 불의의 힘을 키우며 압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력히 규탄한다! 표준에도 없는 성소수자 위하며 자국민에게 역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재영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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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남녀로 나누며 페미니즘으로 국가를 줌으로 만드는 여성가족부 진선미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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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외교망신, 외교왕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마지막입니다.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필사! 첫 번째, 군행법 92조 6 폐기로 군의 위계 질서가 무고있는 것을 우리는 인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21일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주장하는 군행법 92조 6 위헌 소송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석태 변호사를 나이 관계로 임기가 보장되지 않음에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등 실질적으로 군대 허물기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 지휘관의 잘못된 인권 논리와 역사만이 대한민국 군대와 국민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스웨덴 해외 순방간에 남북 평화는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고 하며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여 북한 김일성의 6.25 침략 전쟁 및 지금까지 수많은 도발의 사실조차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공분도 모자라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실태이다. 셋째, 군의 핵심 전력 무력화로 군을 물에 해체시키고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9 평양 군사 합의로 의해 우리의 군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건 물론 손과 발을 묶어버리는 군대 무력화를 시도하여 여덟째가 성립된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청와대는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와 결탁하여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군대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박찬주 대장에게는 공감명 갑질로, 이재수 총장에게는 인격권의 말살로 군대 죽이기를 시도하였다. 특히 2018년 7월 소환 수준의 기무사 계엄령 금통문건을 청와대 김혜겸 대변인이 직접 거론하며 거짓으로 선동하였고,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에 이급 비밀을 공개함으로써 기무사 해체 작업을 대통령이 직접 지도하였다. 이것이 바로 어제 그제 발생한 6월 15일 삼척항의 북한 선박 미입항 사건으로 조작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북한 선박 밀입항 사건은 국방부 수뇌부의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도한 기무사 해체, 정보부대의 해체 작업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기무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대공 업무 부서로서 전방 사단급 이상 부대의 합동신문을 주관하는 기능이 있다. 사단급에는 500단위, 군단급에는 300단위의 기무부대가 주관이 되어 군, 경찰, 행정기관 등 유관이 합동으로 모여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공 유무점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밀항 사건에 대해서는 군 주요 지휘관, 안보나 유관기관 등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합동신문 기능이 열리지 않았다. 합동신문 기능은 군 지휘관 및 안보, 라인, 유관기관 등의 적시성을 가지고 정확히 보고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와 주관 부서를 청와대에서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번 북한 선박의 밀입항 사건이 발생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거짓과 오판이 난무하도록 한 것이다. 정보 기능의 분석과 기술은 오랜 경험과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능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체해버리므로 이번 북한 선박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